이종실의 특수경매 시간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을 6월 달서부터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특수경매라고 해서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값 이하로 하락하는 거고, 반값으로 하락한 것을 낙찰을 받아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매도하는 것이 제2종실의 특수경매 출구 전략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수원지원 2024 1737 물건번호 1번입니다. 화성시 만세구 우정우 원안리 258-3 전이 342.43평이고 답이 422.89평입니다. 전과 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낙찰받으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상에 무허가, 축사와 창고가 있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조합농협에서 6억 2천으로 돼 있고, 농협협동조합에서 자산관리공사로 근저당이 이전됐다는 얘기는 MPL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여기에 감정 가격은 4억 4,785만 원으로 돼 있고 청구 금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1억 7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임차인은 없고 지적법상 없어 마을 안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는 것인데, 여기가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를 하려면은 이 땅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감정 가격이 6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4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4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언제 지금 보면 5월 15일 날 1억 7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서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필요 시 원상 회복 명령이 발화해질 가능성이 있음.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나 현황은 축사부지, 지적상 맹지로서 동측 현황 포장 도로와 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농지에 농사를 짓는 축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농지법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 건축법이 어긋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법에 의해서 축사를 원상복구시켜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축사, 창고, 축사 이렇게 있는데 이 무허가 건물을 매각에 포함됐습니다. 매각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더 나빠요. 뭐냐면 쓸데없는 것이 포함이 돼서 내가 처분을 해. 내 거가 있으니까 내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쓰질 않으면 쓰레기를 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농지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걸 우리가 투자할 때 현재 14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20만 원에 산다고 가정합시다. 20만 원을 사갖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는다면 임시 원가가 3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최소한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라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보면 이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있는 지적도가 이렇게 보면 여기 두 개인데 하나는
지적법사고 하는 창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고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없죠. 마을 전체가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마을 안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기 전서부터 옛날서부터 이러한 현황 도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냐면 땅 주인이 달라도 땅 주인이 내 땅이고 내가 독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30년, 40년, 50년 이상을 내가 독자적 배타적으로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땅 주인이 막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쓰던 있던 거를 건축법에서는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을 안길이라는 걸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 경우에 안 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한테 와서 따질 거예요? 어떻게 해? 이사장님 소재기합니다. 소송해놓을 거예요? 소송할 거냐고. 자 보십시다. 항공소지법 현황 들어가 있죠. 음.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을 한 게 분명히 저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현황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창고가 있고 여기 축사가 있죠. 이 축사 앞에 여기 현황 도로를 가지고 취집하는 겁니다. 여기 경계선 같은 게 있죠, 담장. 이거 요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아닙니다.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우정유급이 있고 여기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을 보면 아시겠죠? 저기 뭐 화성에 이렇게 개발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화성이 구가 없다가 구가 생겼습니다, 세 개가. 구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자, 건축 허가에 관한 부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15만 원도 사실 비싼 거예요. 왜? 땅하고 흙은 차이는 흙에는 농사만 짓는 거고 땅은 건물을 질 수 있는 건데 아무리 근처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질 수 없다 그러면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게 흙에서 땅으로 될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흙에서 땅으로 되는 것이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이게 건축법 제45조입니다. 허가권자는 제2조 1항 제11호 남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부의 어느 하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지금 현황도로가 아까 항공사진에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 되는데 사용 승낙 받지 않고 그 현황도로 갖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법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랬겠죠. 그러면 화성시 조례를 보자고요. 화성시 조례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동풍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되어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땅이 낙찰받을 때 이 땅이죠. 근데 여기 땅 여기로 현황도로를 들어오는데 그 앞에 여기 보면 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이 있죠. 그러면 이 집을 건축허가 난다고 했지 건축허가 났다니 건축허가 난 대지가 258-1입니다. 258-1 요거 땅이거든요. 건축허가 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건축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지적소상 도로 없습니다. 근데
건축허가 내줄 때 도로를 있는 걸로 만들어 놨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가 낙찰받을 땅은 이 땅인데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 요 땅이고 요만큼은 지금 뭐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돼 있어요. 보게 보면 되면 요만큼은 도로로 변경돼 있습니다. 요만큼은. 근데 보시면은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도로 경계선이라고 돼 있죠. 요만큼은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거고 요거는 현황도로예요. 근데 지목이 도로로 바뀐 거하고 현황도라고 합쳐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다는 얘기인가? 이 도로를 이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으니까 그 도로와 같이 우리 땅이 지금 보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 대조 이거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로 지정했다고 나왔죠? 도로로 만들어 지정했다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건축물도 건축허가 났기 때문에 우리 땅도 건축허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입증 자료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건축허가 안 내준다면 말을 소송하지 말고 왜 얘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고 하고 안 해주는 담당자를 고소를 해야지 왜 나를 한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보면 이 내용이 같은 얘기여서 건축물 현황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허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우리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 땅을 20만 원 주고 사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15만 원 줘야 되잖아요. 15만 원 주고 샀으면은 지금 35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 땅을 팔으려고 할 때는 땅을 그냥 판다면 안 사요. 뭐라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건축허가와 땅을 같이 팔아야 돼.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서 허가 났지 않느냐. 이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났고 이거는 건축허가 나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만 원에 주고 15만 원을 농지전용 부담금 내면 이게 들어가는 게 원가가 얼마에 35만 원이거든요. 그럼 35만 원이 되는 원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동네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60만 원에 팔 수 있는지 80만 원에 팔 수 있는지 90만 원에 팔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아 제가 얘기한 그 아까 원래 14만 원까지 하락을 한 건데 제가 20만 원을 받잖아요. 20만 원 정도로 해서 MP로 사서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MP로 4억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1억 뭐 한 7, 8천을 4억 주고 사서 일단은 대출을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가가 예를 들어서 70만 원 가면 700인가? 850요? 5억 6천이 되는 거고 60만 원 가면 시작이 4억 2천 되는 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1년 이내로 팔 수 있겠는가? 2년 걸리겠는가? 좀 가격이 너무 어떻게 이거를 판단해 보고 MP로 내가 얼마까지 사면 돈이 되겠다는 걸 결심을 하고 그 가격이 결심이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그 MPL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 여기를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제 출하해서 그걸 MPL로 얼마까지 매도를 하겠느냐 해갖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매도를 한다면 사는 거고 그 이상을 불러 그건 받는 게 없는 걸 뭐 하려고 샀냐 이런 얘기죠.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투자 물건 중에서 하나가 더 늘어난 게 뭐가 있냐면은 보면 AI. 제가 우리 주사장님도 젊으셨으니까 보시죠. 우리 이사장님도 킥복하고 재미나이하고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강의할 자료를 제가 좀 정리할 걸 물어보는데 포괄적으로 물어보면은 아직까지 엉터리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
이 특수경매는 완전히 엉터리 대답을 해요. 내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말을 표현하는 거나 이런 거를 좀 정리해 주기 때문에 좀 내가 정리는 됐겠지만은 그냥 포괄적으로 물어보면 완전히 엉터리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를 만나면은 현재 땅값이 그 근처에 얼마 가느냐. 그다음에 그 근처에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를 두 군데서 물어보고 두 군데서 합쳐지는 거를 가지고 제가 여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AI에서 이 근처 가격이 어느 정도 간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농지인데 화성읍에 뭐는데 우정읍에 농지인데 생산관리 지역이다. 그 근처에 현재 가격이 얼마에 매매가 되었었느냐. 그러면 그 근처에 매매가 됐던 가격을 평가를 해서 저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만 하면은 조금 좀 불안하기 때문에 두 개를 물어봐서 두 개를 가지고 같이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보면 우정 미래산업단지가 전기 자동차 전용 단지를 그 근처에서 만든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거다. 국가산업단지 만든다. 교통망 확충도 된다. 농지 매매 생산관리 지역 대지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간다. 생산관리 농지는 20만 원에서 45만 원 간다. 근데 조금 아까 우리가 안정가격이 60만 원이었던 거를 지금 얼마까지 하라 했지? 14만 원까지 하라 그랬죠. 근데 대지로 이거는 내가 대지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 받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를 주고 14만 원까지 하락한 걸 20만 원 정도를 주고 15만 원까지 합친다면 최소 우리 35만 원이 들어가는데 35만 원 정도 정도 되면 대지화된 겁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같이 안 하고 건축허가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재미나이가 근처에 가격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간다. 평가를 했는데 이건 재미나이가 평가한 거거든요. 재미나이는 요 근래 가격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거래됐던 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전 거하고 현재 가격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정도 가격이 갔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거를 돈 주겠다고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금매로 만약에 내놓는다면 건축허가 반지 내놔서 금매로 내놓는다 그러면 한 6개월 내에 한 50만 원 내서 60만 원 정도는 매도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5, 60만 원 정도로 싸게 내놓고 건축허까지 받아준다면 한 5, 6개월 안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럼 거기에 맞춰 내가 이거를 얼마에 투자를 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찰 반응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팔 수 있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이다. 거기까지 다 예측을 하고 그러고 난데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권리 분석은 여기 기준 권리가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설정 이런 것이 인수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찾는 것은 기준 권리를 찾지 않습니까? 기준 권리만 찾아서 그 앞에 그런 것이 없으면 나머지 기준 권리 이유는 전부 다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권리 분석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도 이렇게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상속을 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수원지원 2023-10404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마산리 1598평이고 답이 422.19평입니다. 건물이 있고
507-6번지에는 건물이 있고 507-10이라고 507-12는 건물이 멸실이 되었어 없습니다. 1, 2, 3, 4, 5순위를 하나은행에서 46억 7천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감정 가격은 32억 9천이고 청구 금액은 24억입니다. 최저가가 7억 9천입니다. 대항력 있는 전입자 유명선 이정훈 보증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청구 금액이 24억이고 최저가가 8억 정도쯤 되기 때문에 9억이나 10억 정도로 매입할 수 있게끔 되고 이거를 얼마에 팔을 수 있겠는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건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가보지는 제가 않았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가 한 6m 이상 도로는 되는 건데 이게 90도로 꺾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90도로 꺾이고 있다는 얘기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같은 것이 공장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못 들어가게끔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장이 또는 창고가 200평이나 300평 그리고 건물이 한 50평, 100평 이런 정도는 40피트짜리 그 대형 트레일러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땅이 지금 몇 평이죠? 전부 다가? 땅이 얼마죠? 1,500평이나 되죠. 굉장히 큰 평이거든요. 이런 큰 평수에 이렇게 넓은 땅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경우에 이것이 그것이 제 생각이 맞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낙찰을 받아서 분할해서 파는 겁니다. 한 700평씩 이렇게 분할해서 따로따로 그렇게 팔아야 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이 땅 자체에서는 조금 아까처럼 건축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멸실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조사해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팔을 때 실제로 다 팔을 것이냐 그냥 팔을 것이냐 분할해서 팔을 것이냐 언제 얼마 가격에 팔 수 있겠는데 팔 가격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권리분석상으로는 아까처럼 그렇게 특이하게 문제점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꺾어 들어오는 저 위로 보면 꺾어 들어오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꺾어 들어오는 것이 이게 보면은 이렇게 꺾어 들어올 때 이 큰 공장인데 여기는 건물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없는 걸로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건물 멸실이 됐죠? 건물이 멸실됐다는 얘기는 건물을 건축 허가를 받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 건축 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앞에 기숙사 같은 걸로 쓰고 있던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요거는 스마트 국토 정보인데 아까 항공사진에 보면 여기가 숲이었었죠. 근데 스마트국 그러니까 항공사진은 한 3, 4년 정도에 하나 한 번씩 찍고 스마트 국도 정도는 한 1, 2년에 한 번씩 찍다 보니까 요 최근에 찍다 보니까 여기 숲을 이렇게 해서 여기 택지를 개발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것을 보면 건물을 쓰는 곳이 보이겠죠. 이게 바닥 밑에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이쪽 거 따로 이쪽 거 따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큰 거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부담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차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여기 도로 이렇게 만들고 도로를 만들었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먼저 사람도 이거를 통째로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해서 팔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것도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매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매입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공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것도 없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도 분할만 해서 따로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계획만 잘 사시면 된다 이런지. AI가 근처 땅을 계획관리 조건에 따라서 250에서 400만 원이라고 했고 재미나인에서는 챗봇에서는 120에서 250만 원까지 간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요 근래 가격이 아니라 재미나이나 챗봇은 몇 년 전에 거래를 했던 거를 가지고 평균을 잡는 거거든요. 요 근래 가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 가격이 맞다 그러면 거의 금정가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수익이 있을 수 있는데 통째로 팔지 않고 조그만 것처럼 도로까지 끼었으니까 도로를 지분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도를 하는 방법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0평씩 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600평씩 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50만 원 정도 판다 그러면 9억이다 보니까 9억을 두 개씩 나누면 18억이 되는 거죠. 18억이 되는 건데 지금 한 우리가 제가 보기엔 10억에서 11, 2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마산의 인근에 이렇게 그 북측에 그 그린 시티 여기 보면 이렇게 화성 스마트 그린 일반 산업단지 그린 시티 여기 보면 그 자율주행 허브 및 실증 단지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여러분이 가서 보실 거는 화물차가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600평씩 나눠서 매도했을 때 평당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가 가능한가. 그것만 제가 보시면 아무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420. 그 답으로 돼 있는 거는 저기 뭐야 전용을 받아야지 되죠. 이것도 수원지원법원 2023 1140 480 임의경매입니다. 화성시 만세구 마더면 금당리 토지가 964.97평입니다. 현재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로 택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1순위 근저당이 시흥산림조합에서 7억 7천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감정 가격은 8억 1천만 원이고 청구 금액은 5억 6천9백이고 최저 가격이 1억 9천6백입니다. 이것은 전원주택지를 만들다가 중단을 해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 있는 두 필지 정도는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필지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토목공사를 완전히 마저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준공을 받아서 팔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떤 땅이든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면은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증을 받지 않습니까? 허가증을 받는 날서부터 준공 날짜가 정해진데 그게 2년이에요. 그 2년 안에 준공하지 개발행위 허가 즉 적지 복구 준공을 하지 않으면 그 개발행위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제가 이런 땅이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땅만 개발해서 팔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땅 개발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는 사람은
야, 이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땅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거 토목공사를 해서 분양을 해야 되겠다. 대부분이 뭘 하냐면 전원주택지 만들어서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전원주택지 만들어서 분양하는 거는 지금 땅만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반값에다가 건물은 공짜로 줘도 지금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 택지 공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원주택이 팔리는 곳은 용인, 그다음에 화성 이 세 개 정도는 그래도 전원주택이 좀 팔립니다. 전원주택이 산속에 있다는 것보다도 아파트가 아닌 땅을 밟고서 살 수 있으면서 편의시설은 가까이 있는 거죠. 멀리 떨어진 거. 내가 한 5분만 면은 병원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은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개발하다가 중단된 땅을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개발행위 허가 준공 났습니까? 아니, 안 났습니다. 그거 개발행위 허가 이 2달 전에 취소됐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뭘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그 경매를 넣었죠. 예. 낙찰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 다시 신청하세요. 다시 해드릴 테니까요. 즉 건축 허가를 받아서 취소를 됐는데 착공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은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받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비만 내는 것이지 토목병은 기본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은 없는데 일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단독주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이렇게 네 필지인데 앞에는 한 필지는 도로 포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도로가 좀 작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도로를 넓히면서 한 6m로 넓히면서 우리 도로를 순환도로를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 포장할 수 있게끔. 앞에 도로가 이제 좁은 거를 그렇게 해서 두 개, 세 필지인데 이 밑에는 지금 대지로 바뀌었죠. 여기는 이미 주택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도로를 우리 땅을 내주면서 넓혀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두 가지가 있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도로처럼 만들어진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이거 택지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여기는 준공이 돼, 거진 다 끝이 난데 여기는 마저 정리를 못하고 경매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준공의 허가가 나질 않은 거. 지목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주택을 짓는 데는 계획관리나 보존관리지역이나 똑같습니다. 보존관리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 근린생활시설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일종 근린생활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렇게 옹벽을 쳐놨죠. 요 옆에는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요로 현황도로를 만들어놔서 요 앞에 두 개는 축대까지 쌓아갖고 평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뒤에 있는 이 필지, 이 번호 3번.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받으면 토목공사까지 마저 완료해서 개발의 형가 준공을 받아놓고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형가 준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목은 임야지만은 사실상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AI 분석입니다. 산업단지 배후, 수요, 마도 일반 산업단지와 금당공단 인접해서 단순 거주형 대지뿐만 아니라 소규모 근생시설이나 창고 부지된 수요가 다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AI가 평가한 겁니다. 가격은 50만 원 내가 적정선이며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즉시 건축이 가능한 상태라면 80에서 90만 원대로 시세로 보시면 됩니다. 챗봇에서는 1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도 보는데 재미나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 권리 분석이 있으니까 권리 분석 기준 권리가 있으니까 그 기준 권리를 해줄 줄 알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 나등기, 전세권 세 개 없으면은 인수되는 게 없습니다. 그 기준 권리 이후의 것은 전부 다 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등기부 등본산에서 권리 분석을 찾을 땐 가장 앞선 압류나 근저당 설정 날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권리를 찾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 다등기, 전세권 있다 그러면 그 인수입니다. 근데 그 기준 권리 이후에 보면 가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등기도 있을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면 거의 말소입니다. 말소지만은 가처분인 경우에는 말소가 안 되고 인수할 수 있는 것이 가끔가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뭐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부부간에 이혼을 하면은 가처분을 해놓고 남편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을 놓고 내가 저기 뭐야 그 뭐라 하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 인수를 그 한다든지 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기준권리 이후의 거는 대부분은 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의 등기부 등본은 권리분석은 기준권리만 찾을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권리 이전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처분, 다등기, 전세권 크게 세 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가 날짜가 언제죠? 2024년 7월 13일이죠. 그런데 여기는 근저당 설정이 있죠. 근저당 설정이 언제죠? 6월 16일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가등기는 기준권리 이후의 가등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고양지원 2024 81523 고양시 일산 서구 가조동 계획관리지역에 여기에 근린시설 제조업으로 돼 있는 그 제가 보기에는 공장입니다. 공장을 제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크기가 좀 작습니다. 대지가 215.98평이고 건물은 7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좀 작은 곳인데 일산 서구 가저동이라는 곳은 지역적으로 땅 가격이 높은 곳이에요. 다른 데 있는 공장이나 창고보다도 좀 더 가격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이 고향 새마을 금고에서 7억 2천으로 돼 있는데 MIC 대부로 이전이 됐습니다. 엠페르기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순희 벤처기업이 1억 8천을 설정했고 감정가는 11억으로 했는데 현재 청구 금액이 6억으로 돼 있는데 최저가 감정 가격이 지금 3억 9천5백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정도는 그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엠펜으로 사서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주면서 그 월세가 대출 이자를 상회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가서 보셔서 월세가 어느 정도쯤 나오는 건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처에 지금 가격이 땅 가격이 얼마 되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는데 여기 보면 이 가격이 땅 가격 감정 가격이 450만 원이고 현재 최저가가 18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반 가격 이하로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3억 9,500 정도쯤 되는 거를 뭐 우리가 보시게끔 되면 전 가격이 얼마죠, 여러분? 5억 6,400이잖아요. 한 5억 정도, 5억 정도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얼마를 매입하냐면 6억 되는 거를 한 5억이나 한 4억 8천 정도쯤에 매입을 해서 입찰에 들어가고 낙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6억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 한 4억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텐데 4억 정도 대출을 받았을 때 여기에 월세가 얼마 나오는가를 계산해보고 그 월세를 가지고 한 2, 3년 보유하고 소유하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정도로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땅에 건물이 얼마였어? 평이 75평이죠. 보통 보면은 이런 곳에 임대료가 땅으로 보지 않고 건물로 많이 보는데 건물에 보통 보면 한 최소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갑니다. 아주 위치가 좋고 뭐 한 것은 5만 원까지 가고 3만 원씩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뭐 70평이라고 가정하시자 이런 얘기다. 7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만 원이면 200만 원, 4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280만 원. 이런 정도를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내가 대출받는 금액하고 확인해 보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매도할 때까지 그대로 이자를 낼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낙찰 받고 매도할 때까지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추천하는 겁니다. 지금 감정 가격이 185, 최저가가 185인데 200평, 200만 원에 사서 350만 원 정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그 마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건축물 관리자는 1층이 돼 있는데 가서 보면 2층으로 지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철골 창고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게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이거든요. 여기 보면 도로가 6m 도로로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지분은 뭐냐? 여기 옛날에 이 땅의 한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인이 여기도 공장을 짓고 여기도 공장을 질 때 이 도로의 폭이 모자라다 보니까 도로의 이 폭을 건축선에 의해서 이게 잘라서 준 겁니다. 그걸 지분으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기는 6m 도로는 되지만은 40피트짜리가 꺾어서 들어오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셔야 될 건 여기 땅 자체가 200 몇십 평밖에 안 되고 건물이 75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들어갈 필요로 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돼 있는데 여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로드뷰를 봤더니 요 땅하고 요 땅하고 사이가 좀 나갔고 이용해서 이렇게 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건물이고 여기 6m 도로가 이렇게 확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창을 막으로서 자동차를 이렇게 댈 수 있고 비를 맞지 않게끔 만들었는데 1층하고 2층으로 쓰고 있죠. 이게 1층, 2층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만들어 놓고 또 사무실로 쓰고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게 6m 도로입니다. 여기 근데 앞에 땅하고 여기하고 담장을 이렇게 쳐놨죠.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보면은 여기 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 개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해무자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AI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토지 거래가 150평에서 300평일 때는 평당 한 550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거래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상당히 여기 땅값이 많이 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격이 지금 400 얼마로 돼 있죠, 보면? 그리고 지금 180만 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땅값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거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대출을 좀 받아야 되고 매도할 때까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매도할 때까지 이자를 낼 수 있는 월세가 확보된다면은 투자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기준 권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임의경매도 있고 뒤에 나중에 강제경매 이렇게 있어서 해줬습니다. 보면 여기 기준 권리고 강제경매 이렇게 있고 임의경매도 여기 보면 6억을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 1억 순백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 저기 보면 두 개 강제경매에서 두 군데서 중복해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가 1억을만 냈고 1순위가 다시 6억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2순위는 볼 거 없고 1순위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부천지원 2025-3300이 임의경매입니다.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의 자연녹지입니다. 대지가 380제곱미터, 115평이고 65제곱미터 약 19평 정도는 수용 예정입니다. 건축허가는 창고로 건축허가가 났고 19.6평으로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창고가 아니고 주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1순위 건조당이 고양 축벽에서 1억 2천이고 이거를 이전해서 농협 자산관리로 이전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MPL로 넘겨갔다는 얘기인데 워낙에 지금 뭐뭐는 그 청구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MPL로 투자할 건 아니에요. 이 순위가 재갈 수렵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돈을 또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은 2억 4,200이고 청구 금액은 1억 600이고 최저가는 지금 8,3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계약력 있는 전입자가 있으나 확정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다는 뜻이고 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가죽인 것 같아요. 굳이 감정 가격이 현재 190만 원이고 최저가가 73만 원입니다. 이것은 창고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낙찰 받아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2억 4,200인데 여기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대출은 적게 해줬거든요. 대출을 적게 해줬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한영도로 가지고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일부가 도로가 지금 넓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낙찰받은 것이 요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요 땅인데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가 넓혀진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노란 색깔이죠. 이 노란 색깔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현황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 건물 집어넣은 건 아까 마찬가지로 마을 안길로 건축허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리변에 넓혀진다. 그러면
요 앞에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용형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땅까지 이걸 같이 매입을 한다면 대로변에 붙어 있는 아주 요지에 있는 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보면은. 그리고 요 땅은 수용이 됐는데 수용 예정으로 돼 있죠. 아직 수용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또 말씀드렸듯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돼 있을 때는 10년 이상 지났을 때는 내 땅을 매수해달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매수를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 받자마자 내 이름을 바꾸자마자 19평은 매수 신청을 내게끔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19평인데 감정 가격이 2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200평에 20평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4천만 원은 앞에 있는 땅만 매수청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투자금을 바로 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렇게 놓고 나머지는 월세를 받으면서 이 앞에 도로 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적도가 돼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게 지적법상 도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면 여기 이렇게 집이 여기 창이 여기 조그맣게 있죠? 여기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창고를 넓혀서 만들었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국보다 얼핏 보면은 주택같이 생겼고, 아까 전입자가 한 명이 있었죠? 주택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가 이렇게 지적봉도로 없이 현황도로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앞을 이렇게 비닐을 이게 천막으로 이렇게 창고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건축물 관장에 뭘로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창고 시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AI가 여기 보면 평당 180만에서 250만 원 정도쯤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0만 원 정도는 가는 걸로 봐요. 아까 한 19평이 수용이 되면은 4천만 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불리한 거는 이 땅 뒤에 하고 이 땅하고 뒷땅하고 높이 차이가 꽤 많아요. 한 3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 뒤가 지금 높다는 거는 지금 기분 나쁜 상태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기준권리가 있고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이수되는 권리 없고 기준권리 이유는 전부 다 말소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주 전에도 제가 근린생활시설 다가구를 추천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을 두 개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월세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예전보다 월세가 더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정부의 정책이 1가구 1주택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들 수 있는 그 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젊으신 분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집이 필요한데 주택이 가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징검다리가 필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돈이 없으면서 결혼을 하게끔 되면 월세부터 얻고 월세로서 어느 정도쯤 지내면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다시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서 수익을 하면은 내 집을 매입을 하게끔 되는데 모든 사람이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다세대 짓는 사람들이
틀리지 않으니까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징검다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법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건축법에. 이게 80년도에 주택이 많이 모자라고 세를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다가구 주택을 만들어서 출입구를 달리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화장실, 거실, 진출입을 따로 만들 수 있으면서 하나의 집에 여러 가구가 있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이게 다가구거든요. 그죠? 이 다가구, 여기서 보게끔 되면 2층, 3층이 각 3가구거든요. 6가구고, 4층이 2가구거든요. 8가구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는 하나의 주택을 샀지만은 내가 8개의 가구를 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장기 보유했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랬든지 저랬든지는 뭐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가구 갖고 있는 사람은 팔면 돼요. 근데 장기로 갖고 있던 사람을 양도소득세를 감액해 주지 않는다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가구 한 가구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애들하고도 같이 살기 때문에 4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애들이 다 가고 났다음에 저는 지금 18평짜리 아파트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40평짜리 아파트를 제가 15년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15년 중 거기 살다 보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배로 올라갔는데 그걸 팔면은 반이 지금 양도소득세로 나갔죠. 그러면 그 반 가지고 18평짜리도 올라갔죠. 못 사는 거예요. 이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게 이런 주에서 지금 했던 얘기 아니고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할까라고 한다고 했지 시행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정책을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옛날처럼 다가구를 가지고 월세를 받는 걸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좀 내 생각인 것이지 뭐 그리고 지금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게 확정이 됐던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보면 이런 수도 있어요. 보면 그렇게 확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2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빨리 팔게끔 하기 위해서 니들 장기로 갖고 있어도 내가 안 깎아준다. 네가 빨리 팔아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그 갈아타는 사람은 좀 어렵겠구나. 1가구 2주택 갖는 사람은 무조건 팔아야 되고 갈아타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뜻이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이 뭐 보면 대구 달서구가 대구에서는 그래도 그 좀 뭐라면 부동산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에 거기에 근린시설이 나왔는데 이 명칭이 근린시설이지만은 1층은 상가구, 2층도 세가구 다가구고 3층도 다가구고 4층은 원래 주인이 살기 때문에 상가구인데 여기는 보면 건축허가는 한 가구로 만들어져 있는데 2가구로 나눠 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최저 가격이 한 1억 6,200이면
3억 정도를 주고 살 수가 있는데 보증금이 5,400에다가 임대료가 약 139만 원 정도쯤 들어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디 투자해야 될 돈이 뭐 지금 요새 주식에 뭐 많이 올라가니까 주식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난 안정적으로 월 이자 이자식으로 월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생각이 들어서 했고 이것도 지금 청구 금액이 5억 4천인데 최저가가 2억 6,200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NPL로 투자를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렇게 다가구가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소액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갖고 소액으로 된 데가 방 하나락도 있으면 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전입을 했어도 소액 임차인은 먼저 주지 않습니까? 우선해서 최우선 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 가격이 이렇게 7억 얼마가 돼도 기본으로 해서 우리를 보고 일명 이런 걸 보고 뭐라면 금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자체도 적었었는데 대출 자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출해 준 거에 지금 반역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예요. 제가 달서구에 가보진 않았고 여기 가보진 않았지만은 로드뷰를 보거나 뭐를 분석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서울에 계신 분도 사놓고 월세를 주고 그 근처에 공인중개사한테 맡겨놓고 월세 부분 관리를 하게끔 하면서 월세만 통장으로만 받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추천한 것. 감정 가격이 보면 7억 6,400입니다. 이번 언제죠? 5월 21일 날 2억 6,200이거든요. 5월 21일 날 2억 6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걸 MPL로 사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15일 이전에는 MPL 가격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알아보시고 아 이거 MPL로 내가 얼마 정도면 내가 매입을 하겠다 해갖고 낙찰을 받고 하면은 대출을 조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가지고 그 대출 이자금은 충분히 만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보다 더 떨어진 시기에서 지금 이게 34%까지 떨어졌는데 24%까지 떨어진 게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추천을 안 했어요. 그 왜 안 했냐면 그는 건축 허가를 이렇게 근린 주택으로 해서 다가구로 하지 않고 분양할 수 있게끔 다세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1층에 2개씩 해서 4층이거든요. 8개거든요. 내가 집을 8채를 사는 거거든요.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 채 등기 전할 때는 1.1%, 두 번째는 4.4%, 세 번째는 6%, 4.4%.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인기까지 하락해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거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각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건축법, 그러니까 모든 세무나 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담당자가 하는 것이지 법의 테두리를 공단할 수가 없잖아요. 휴가를 받을 때 지금처럼 본인으로서 다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야? 아, 저게 무슨 일을 받았구나. 무슨 일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공단으로 나오니까 그게 뭐야? 영수증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당시에 그 경매를 계획해서 8개 한꺼번에 내놓지 말고 잘라서 순서로 하나를 해서 하나 지켜고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니까 24%까지 하락해서도 제가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지금 정부의 정책에서 8가지 가서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보면. 이런 건데, 이거는 다세대를 잡고 그린으로서 다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 몇 가구 되어 있죠? 세 가구, 세 가구, 여기 두 가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밑에 3가구, 여기 위에 하나, 둘, 3층입니다. 4층은 몇 가구로 돼 있죠? 여기 보면 한 가구로 돼 있죠.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4층은 한 가구를 받고 세 가구, 세 가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맨 4층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그 법원이 있고 쪽에 있고 아곡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AI에서는 성산 이동 평당 1,000만 원 내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햇봇에서는 700만에서 1,200만 원이다. 가격 상승폭은 용산 일동에 비해서 완만하다. 그러니까 용산 일동은 그 밑에 동네로 해서 법원하고 가까운 곳이고 여기 조금 그 법원하고는 가운데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가깝긴 하지만은 고속도로가 가운데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조금 좀 떨어진 거고 근린시설 8m 이상 도로를 물고 있는지 코너 땅인지에 따라 임대료 수익률이 달라지며 이게 AI가 이게 분석한 겁니다. 이 4층의 다가구 주택을 통한 임대 수익이 핵심인 물건이다. 성서 상단 근로자 및 인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투룸, 쓰리룸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월세를 주는데 큰 문제가 없어도 가격이 비싸면 큰 남는 게 없는데 가격이 워낙에 하락을 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샀을 때 수익이 남길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부 다 말소죠. 예. 그리고 여기 대학령에 있는 임차인이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뭘 했죠? 전입을 하고 확정을 받고 배당 요구를 했죠. 네.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자기 보증금 우리한테 받아가겠다는 게 아니죠. 배당에서 받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제가 돼 있다고 할 때는 월세는 잘 나가지 않느냐. 해볼 만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그러면은 낙찰을 받아서 일부 뭐 한 1억이든지 1억 5천이든지 뭐 대출을 받아도 월세가 100, 뭐 40만 원 나온다 그러면 한 보면 6, 70만 원 그래도 남을 것 같아요. 내가 저기 뭐야 이자에서 한 이자를 뭐 한 7, 8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한 2억을 내고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내가 2억 받는다. 대출을 받고 월세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추천한 겁니다.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고 인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7번째 물건을 보시겠네요. 7번째 물건은 평화도예요. 평화도에 있는 주택은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이 좀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평화도가 지금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낙찰을 받아도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고 취등록세 이런 것이 재산세 이런 것을 지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곳인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얼마까지 하락을 했죠? 3억 5천짜리가 1억 7천2백까지 하락을 했죠. 장화도 이렇게 하락하지 않거든요. 그 왜 이렇게 하락했나 봤더니 이 집 뒤에가 대형 축사가 있더라고요. 축사가 있으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우리 주사장님. 축사가 있으면 제일 불편한 게 뭐죠? 냄새 나는 거. 이게 안 살아본 사람은 냄새 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냄새가 불편한 게 아니라 파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여기를 봤더니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로드뷰로 봤을 때는
이 축사가 없어졌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5년 이내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번 그 강화도에 가셔서 회 한 접시 드시고 축사가 어떻게 됐는가만 검토해 보시고 축사가 만약에 이사 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낙찰 받지 말고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받고 이사 갔다 그러면 지금 받아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보면 3억 5천을 가지고 이게 이제 1억 7천까지 떨어지고 한 1억만 한 2, 3천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전원주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있으면서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임대를 줘도 되는데 여기 1,700만 원에 지금 40만 원에 그 월세가 들어가 있고 있는데 한 1억 한 4, 5천 정도 주고 낙찰을 받아서 1,7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은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에는 전원주택이 있고 그 뒤에 축사가 대형 축사가 있는데 이 축사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원주택지라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여기 보는데 뭐 됐죠? 목 됐죠? 목장용지 가축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다음이죠.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작지가 않죠? 엄청 크죠?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전원주택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요 끝에는 제가 보기에는 축사가 바로 앞에서 그런지 바닥 공구리만 쳐놓고 중국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사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토지 연계 확인원을 보게끔 되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든. 여기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돼 있죠.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은 재가격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서울대로 그런 지정된 겁니까? 이건 지정됐다 이런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손충물 과장이 여기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강화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여기 중심에 있더라고요. AI 견해입니다. 두분이 계획지역 대지는 보통 평당 130만 원을 상회합니다. 챗봇에서 80에서 150만 원, 동건물은 토지 감정가 100만 원 이미 시세보다 낮게 잡혀 있으며 3차 기일 최저가는 평당 53만 원대로 내려가므로 토지 가격만으로 충분한 안전 마진이 보장됩니다. 이게 내려간 건 이 챗봇이나 재미나이는 뒤에 저기 뭐 축사가 있는 거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지지평가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뭐 그 축사에 있는 걸 보고 잘 보고 문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는 투자를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중권리보다 앞서 인수되는 거 없습니다. 세컨드홈 지원 확대해갖고 여기 보시면 인구 소멸 지역에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이거는 뭐야 전부 다 감면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팔거나 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월세를 줘도 문제가 없고 1가구 2주택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강화도는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 인구 소멸 지역에 여러 이쪽 막 여러 채 가져도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 있는 게 1가구 3주택도 문제가 없죠. 인구 소멸 지역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연천, 경기도에서 연천하고 가평이 두 개가 인구 소멸 지역이고 충청도에 저기 보면 태안이 이제 그 인구 소멸 지역이고 인천에서는 강화도, 영종도가 아니 그러니까 영흥도인가
거기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